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주식 상담소 저 황명 멘토가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실 텐데 1부에서도 상담을 문현일 멘토님께서 진행을 했지만 2부에서도 여러분들 앞에서 문의 주신 그 종목들과 지금부터 전화 주시는 종목들까지 해서 제가 상담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지금부터 전화 주셔도 충분히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뭐 바로 전화 주셔도 바로 전화가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많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샵 3989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전화 상담하시는 게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전화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궁금한 내용들과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화 많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상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2부 상담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리뷰해 드리고 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은요,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뭔가 좀 찬물이 끼었는 듯한 모습이 좀 있었어요. 자, 코스피 지수가 0.8%가량 좀 떨어지면서 금요일 날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좀 눌려놓은 이런 이제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최근 들어서 주가의 움직임이 시총 상위주, 특히나 IT에 거의 집중적으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의 힘 때문에 국내에서도 IT 관련주들이, 특히나 뭐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주가를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이닉스라든지 또 삼성전자까지 좀 흔들렸고, 미국에서도 역시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차익 물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다음 주 시장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한 부분들이 아마 월요일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하이닉스 뭐 이런 IT 쪽에서는 일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보시면 이제 종목들이 한쪽에 집중돼서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국내 증시에서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유럽에서 이 총선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극우 정파 쪽에서의 어떤 지지율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불안감들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제 환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다음 주에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발표가 또 있는데, 뭐 그동안 이 물가지수는 시장을 좀 놀라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들이 조금 이제 밑으로 좀 깔리면서 아마 주가의 반등, 그 안에서도 좀 중소형주죠. 중소형주 쪽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IT,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내릴 수 있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형주 쪽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상담을 이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요, 내일까지 강연의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바로 오늘부터 해서 강연회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인데요. 자, 토요일 날 바로 오늘입니다.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부천으로 갈 겁니다. 부천 원미 카페 4층에서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작은 이제 1시부터 3시까지예요. 가급적이면 1시 전에 오시는 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너무 늦게 좀 오시면 아무래도 강연회가 좀 후반부에 뭐 진입하게 되면은 앞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들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일찍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프라인 강연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소통하고 이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한 어떤 부분이 이제 필요한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프라인 강연회에서의 내용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회에 오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많이 공부하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강연회는 무료니까 부담 없이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요일 날은요,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심야 주식이라는 온라인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자, 심야 주식 방송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유튜브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 안에 들어오시면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되는 심야 주식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 심야 주식 방송은 주말 동안에 되게 중요한 일정들을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잘 점검을 못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월요일 날에 시장에 반영이 될 텐데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대응하기 좀 쉽게 그렇게 전략들을 세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연의 일정들 알아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 전화 지금부터 주셔도 충분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주저하다가 나중에 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전화 상담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용 멘토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저는 네. 시장이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계속 신저가만 쓰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걱정돼서 그래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코드 번호가 900250번이고요.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이에요. 크리스탈 신소재요. 네. 이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25%고요. 1,200원입니다. 1,200원에 25% 사셨어요? 네. 자, 그래요. 자, 이 기업이 이제 합성 업무 관련 이제 기업인데, 예전에 그 1,200원대 매수를 지금 하셨다면,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긴 해요. 보니까. 얼마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은 좀 장기로도 전 네. 장기 투자할 종목 장기로 하고 단타할 종목 단타로 하는데 요거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생각하고 지금 1년 넘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것 같아요? 추가 매수를 일단은 좀 비중을 뺐다가 다시 넣고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장기 투자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여러 가지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근데 크리스탈 신소재를 장기 투자를 한다는 이제 그 분이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봐서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저는 주식을 지금 한 10년 정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항상 실적과 기업 내용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이 기업 보면 매출액이 800억인데 영업이익이 20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도 200억이 나와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한번 매수를 해봤고 이 기업은 또 화성 업무 관련주이기도 하면서 그래픽 관련주인데 지금 동종업종 대비 많이 디스카운트가 되었고 중상장주 중에서 자, 여기까지 제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이렇게까지 이제 기업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파악하고 나서 사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뭐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셨고 기간도 좀 많이 되셨고 이 종목도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지금 모아갔다가 이제 수익을 내고 나오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신저가가 최근에 이제 한번 나왔거든요. 4월 17일에 신저가가 한번 나왔고 그다음에 실적은 이미 저도 이제 점검을 말씀하실 때 했지만 실적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수급도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도 분명히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라는 것도 분명히 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합성 온모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래핀 관련주이기도 하고. 근데 그래핀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또 테마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들어왔을 때, 신소재에 대한 테마가 들어왔을 때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테마가 계속 머물러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빠지면 주가가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셨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결국은 이제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주기적으로 시장에서 재료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리스탈 신소재는 지금은 이제 정말로 궁금하신 내용이 과연 이제 어떤 부분일까가 이제 제가 볼 때 이 회사에 대해 확신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기간도 좀 여유 있게 보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어떤 점이세요? 왜 네. 장기 투자 가능력. 장기 투자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장기 투자로 보신다면 괜찮아요, 이 종목은. 그런데 저점이 지금 완전히 바닥이 나온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급등이 나왔잖아요. 급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그 2023년도에 5,0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는데, 급등이 나오기 전에 이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면 대략적으로 1,000원 아래쪽에 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다가 주가가 급등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적을 한번 잠깐 이제 확인해 보면 실적이 우리가 이제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지, 실적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더 커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주가가 이제 과거에 올라갔던 이 자리는 이제 테마적인 요소로 올라갔던 거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는 제 생각에는 이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감안하신다면, 뭐 1,000원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길게 보신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좀 위에서 팔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목표 주가를 이제 너무 이 회사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너무 이제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 좋은 부분들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이 회사는 대략적으로 1,700원 정도에서는 한 번쯤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면 1,700원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정 멘토입니다. 네, 멘트님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자, 어떤 종목인가요? YC 커며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6,000원에 10%요. 26,000원에 10% 매수하셨어요? 예. 아, 그래요. 이거 보니까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최근이신가요? 예. 그죠? 네. 자, 그러면 혹시 이 회사를 매수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떤 점이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니, SKC가 네. 비판으로 해서 두더지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걸 누가 추천을 해서 탔어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평소에 좀 급등락하는 종목들을 자주 매수하세요? 아니요. 그런 거 좋아하세요, 혹시? 아니, 그러지는 아니요. 아, 근데 이 종목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은 급등락 종목이에요. 이게 많이 네.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주가가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던 건데, 올라갈 때는 많이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떨어질 때도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손실이 날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YC캠은 지금 여기에서 약간 불안하죠, 사실. 예. 네, 불안한데, 그럼 불안하다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히 보게 되고,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도 분명히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럼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를 봤더니 실적이 적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목을 매매하실 때 이걸 한번 좀 확인해 보세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건 앞으로 이 회사가 성장을 할 거야, 되게 좋아질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대감이고, 이 기대감이 실제가 되려면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올라갈 때는 기대감으로 올라가지만, 이게 그 다음에 주가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실적이 그 다음에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실적이 계속 좋으니까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YC캠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쪽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전망 때문에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이 아직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기다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YC캠은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거는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손절가를 잡고 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
저는 23,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시고 23,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 위쪽으로 반등 주면은 26,0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27,000원 정도, 매수가가 지금 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으니까 27,000원 정도 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음에 주식을 사실 때는 지금 현재 주가의 그 상황과 그 다음에 실적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사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말씀드린 가격대로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지금 손질하지 말고 23,000원 그 근처에 네. 오면 많이 꼭 오면은 확인은 필요해요. 예, 그 예,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다시 반등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표가 잡아드린 거잖아요. 예. 네, 이렇게 예.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여쭤보려고요. 하나투자증권이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4,881원에 22%요. 4,881원. 예. 네. 자, 이거는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긴 했네요. 그죠? 예, 네. 갑자기 목소리가 작아지셨어요. 예, 너무 높게 산 것 같아요. 예, 처음 주식 시작하고 샀는데, 어, 예, 뭐 모르고 사가지고. 하필이면 딱 진짜 이게 딱 처음 주식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한 게 하필이면 고점에서 이게 물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근데 주식이 원래 그래요. 사고 나서 바로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사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밑에 보면 거래가 있잖아요. 이 거래 보면은 거래가 많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가격에서 지금 시청자분하고 비슷한 가격에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투자증권은 이 회사 주가가 앞으로 올라가려면 어떤 그 상황이 있어야 올라가게 될까요? 증권주는 실적이 좋아지려면 시장이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되게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증권사는 거래들이 좀 활발하게 진행돼야 아무래도 주식가가 올라갈 때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그냥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그냥 물려서 그냥 끌려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시장이 올라갈 때 그만큼 많은 거래가 해요. 거래를 많이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개인들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려면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코스닥이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투자증권은 지금 이 저점을 좀 잡아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가의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매수 가격이 조금 높아가지고 저는 이제 꼭 매수 가격 왔을 때 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나중에요. 이 기업은 4,300원 이 가격까지 오면요. 그때 한번 이제 문의를 주셔서 이걸 여기에서 팔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시겠죠? 야, 목소리 너무 작아요. 예,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나중에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위축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금은 주식을 하시려면 좀 대담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괜찮아요. 회사 나쁘지 않으니까 나중에 4,3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예, 혹시 추가 매수는 할 생각이 있는데 네. 그냥 둘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나중에 4,300원 오면 그냥 연락 주시고 현금 있으면 지금은 좀 공부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공부하고 나서 조금 이제 알아가잖아요. 아, 예, 네, 그러면 그때 투자를 하세요. 계좌에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계좌에 있는데 사고 싶어요. 그러면 그 돈 빼세요, 차라리. 네, 그 돈 빼고 지금은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사마 페인트요. 사마 페인트요.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000원에 100%요. 6,000원에 100% 사셨어요? 예, 예. 아이고, 가격은 쫙 아래에서 사셨네요. 5,500원부터 샀습니다. 모아 가셨군요. 예, 예. 올라올 것 같아서. 진짜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예, 첫 번째 네, 1,500원에 50% 팔고 다시 샀었거든요. 네. 그 두 번째 오를 때는 내가 바빠서 못 팔았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한 16,000원을 보는데 네. 거기까지 갈 건가 아니면 다음에 올라오면 어떻게 하나 여쭤보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사마 페인트가 잘 올라갔어요.
근데 예, 지금 예. 한번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또 사신 게 예. 이게 어쨌든 밑에서 사셨으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격 위쪽에 있으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앞에서 이제 흐름을 잠깐 이제 짚어드릴게요. 예. 상하페인트는 앞전에 한번 거래가 한번 들어오고 그다음 밀렸죠. 그리고 예.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또 밀렸어요. 예. 그리고 이번에 다시 또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또 밀린 건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일정 어떤 흐름이 연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이제 그 기회가 오면 그때를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사마페인트가 밑에서부터 처음에 올라갔을 때 거래가 이때와 그다음 거래와 그다음 거래가 점점 늘어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인 건 맞아요. 근데 예. 한 가지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사마페인트는 처음에 올라갔을 때 이 고점이 여기 나왔었어요. 그 다음 고점은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나왔단 말이죠. 예, 예. 첫 번째 고점과 두 번째 고점의 그 차이를 보세요. 굉장히 좀 높죠. 두 번째 고점이. 예, 예. 예. 그런데 세 번째 고점이 나온 게 어디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점보다 세 번째 고점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거래는 좋게 나오고 있고 하지만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이 반등이 이제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와 그다음에 다음에 반등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앞전의 고점보다 훨씬 더 낮은 데에서 반등 주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100%라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금 지키는 게 중요해요. 수익을 좀 지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정에 괜히 이거 기다렸다가 다시 나중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매수한 가격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이건 테마로 인해서 움직였던 거. 지금 리튬 전지와 관련돼서 한번 주가가 움직였던 거라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7,800원을 손절가를 잡고 갈 거예요. 네. 7,800원에 7,800원. 팔아도 사실 이득이잖아요. 예, 그렇죠. 맞아요. 7,800원 손절가 잡고요. 그 다음에 8,500원 만약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8,500원 오면 그때는 3분의 1 정리 물량 그리고 나머지는 또 9,000원까지 목표 주가 받다가 나머지 3분의 1 정리 그리고 나머지는 9,000원 위에서 정리. 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한 번에 팔 생각을 하다 보면 못 팔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 상하페인트는 좀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다리다가 가면 순식간에 빠져버리면 그러면 그때는 너무 아쉬워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7,800원의 손절가? 네 맞아요. 7,800원 손절가 위쪽으로 1차 매도는 8,500원 2차 매도는 9,000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위에서 만약에 올라오면 정리 잘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올라가게 하면 올라대는 조금씩 팔아야 맞아요. 네. 네. 지금 화끈하신 성격이신데 보통 화끈하게 하시는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시청자분은 그래도 좀 잘 올라와서 다행입니다. 이번에 정리 수익 잘 챙기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화면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빛레이저고요. 네. 매수가는 7,500원이고 비중은 4% 정도 돼요. 비중은 4%시고 지금 7,500원이에요. 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내려가가지고. 네. 네.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사셨다는 게 원래 이게 제가 볼 때는 지하까지 가지는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지금 한빛레이저는 지금 화면에 잠깐 보시면 이거 상장 초기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딱 고점 찍고 나서 떨어졌는데 이 지하라는 건 이제 처음에 상장됐을 때 요때부터 해서 이제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사실 지하인데 그죠?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20층 정도 갔다가 아래로 내려올 때 매수하신 가격이 한 5층 정도에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매수하셨어요. 지금 한빛레이저는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더 떨어지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처음 시초가의 그 자리 최저점 부근이 6,000원 정도였거든요. 네. 6,000원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짝 위험한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항상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그 종목은 처음에 내가 만약에 청약을 했다면 청약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그리고 상장되고 나서는 안 사셔야 돼요. 보통 실수하시는 게 처음에 막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게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여기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공모가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싸다고 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상장 초기 기업들은 정말 매매하기 어려워요. 자, 한빛레이저는 제가 지금 볼 때는 주가 하락은 아직 확실하게 멈춘 것 같지는 않아요. 거기다가 실적도 지금 적자를 지난해 기록을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면 6,000원 정도, 지금 현재 7,5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네. 6,000원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비중이 다행히도 많이 안 들어갔네요. 네.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네. 6,000원 정도 반등 줬을 때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 네.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튀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아, 원래 그 주가가 치면서 밀리잖아요. 네. 중간에 왜 칠까요? 개인들한테 들어와 하는 거예요. 아, 결국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기 위해서는 누가 받아줘야 돼요? 개인들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주가가 올라갈 때 딱 칠 때 사죠. 보통 밑에 빠져있을 때 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치는 이유가 이제 개인들의 물량을 개인들 이거 올라갈 거야. 와 한번 들어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산단 말이죠. 그럼 거기서 또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면서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중간중간만에 치지만 결국은 다시 밀리죠. 이게 저점과 고점이 밀려버리잖아요. 그죠?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건 중간에 반등 줘도 사지 마세요. 네, 이거는 6,000원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어떤 대원 종목? 미디어요. 대원 미디어요. 12,000원에 20%요. 12,000원에 20%요. 예, 예. 12,000원에 사셨으면 오래되신 건가요? 그렇게 오래는 안 됐고요. 네. 2월 달인가? 2월 달에 사셨다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올 2월 달에. 예,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예, 예. 근데 중간에 보니까 그 6월 17일 날 한번 급등이 한번 예, 나왔었어요. 예, 예. 한번 네. 얼핏 보니까 확 뛰었다가 금방 쭉 빠졌더니. 그거 못 보셨어요? 예, 예.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올라갔을 때 뉴스가 하나 나왔었거든요. 예, 예. 예, 뉴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예. 그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해서 이제 뉴스 예, 하나 예. 떠가지고. 근데 그게 보니까 만약에 이거 사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연관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 이거는 재료가 좀 큰 재료거든요. 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워낙에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근데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바로 이렇게 밀려버렸다는 건 이 대원 미디어가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잠깐 올라갔다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다음 시기가 오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원 미디어는 제가 볼 때는 좀 지금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진 상태라, 그리고 여기서 손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이건 근데 아무래도 지금 9,000원, 9,500원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아마 9,0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저점을 좀 잡아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얼마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밑에 있다가 다시 올라오면 나중에 대원 미디어는 위쪽으로 1,500원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1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이렇게 지금 지난번처럼 급등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용해서 빠져나오세요. 네.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시청자분들 처음에는 목소리가 다 크다가 통화하면서 점점 줄어들어요. 네, 아니, 꼭 무조건 주식을 사서 무조건 100% 수익으로 나온다, 내가 손실없이 나온다,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손실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그 다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대원 미디어 투자로 인해서 이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원 미디어는 아직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팔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5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강연 일정 한번 안내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확인하고 오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부터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강연 일정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자, 먼저 오늘 잠시 후 제가 이 방송 끝나면 저는 부천으로 갈 겁니다. 부천에서 오늘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프라인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 강연회는 현장에 직접 와서 저하고 만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중요했던 부분이 소통을 통해서 뭔가 물어보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강연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그 주변 지역에 강연회를 하게 되면은 꼭 한 번씩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만 참여해서 한 번만 참여하기보다는 여러 번 참여하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시장의 트렌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오늘 잠시 후 1시부터 3시까지 저는 부천에서 합니다. 부천에 오신 분들은 제가 많은 이야기부터 풀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현장 분위기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강연회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 강연의 제목은 심야 주식입니다. 자, 이 강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주식 챔피언 주식 스쿨이라고 검색하시면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실시간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바로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10시부터 11시까지 주말 동안의 중요한 내용들과 다음 주 시장을 미리 보는 시간이니까 많이 오셔서 그리고 공부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끝날 때까지 시간 많이 여유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셔도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만약에 전화 신청하셨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 또 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YN텍. YN텍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7,800원에 10%요. 7,800원에 10%요. 네. 자, 7,880원이네요. 이 종가가. 예. 언제 사셨어요? 그 전에 샀어요. 며칠 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 예, 정말 오래된 거예요? 며칠 전에 샀죠. 아, 며칠 전에 사신 거예요? 자, 이거 금요일 날 잘 가다가 금요일 날 주가가 좀 흔들렸어요. 그 8,000원 좀 넘어가더만 또 밑에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요. 목표가가 나는 8,400원 되면 팔려고 그랬는데. 아, 8,400원 정도 파시는 8,000원 조금 하지만 갑자기 또 위로 왔다 갔다. 그런데 이 YN텍이 이제 대상운송 기업의 주가가요. 예. 되게 급등락이 심해요. 변동성이 되게 심한 종목이에요. 예. YN텍은 지금 이제 건설 경기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레미콘이라든지 이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YN텍은 지난번에 1월 달에도 보면은 주가가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물었죠. 예. 이때도 이제 장중에 최고 가격이 17%였는데 종가가 6%였어요. 그러니까 10% 이상이 빠져버린 거예요. 장중에. 그런 식으로 지금 아래에서도 보니까 저점에서 튀어오를 때 또 역시 윗꼬리를 굉장히 많이 길게 물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급등락이 심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한 가지가 좀 부족한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래입니다. 거래가 평소에 좀 부족하다는 거 느끼고 계시죠? 예, 거래량이 적어요. 맞아요. 거래량이 적어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이게 다른 의미로 표현하자면 올라갈 때는 좋아요.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떨어질 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동성, 거래가 없는 종목은 변동성을 내가 감내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그게 변동성이 큰 걸 나 감내하기 좀 힘들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YN텍은 제 생각에는 위쪽에서 지금 8,000원 구간에서 여기서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빠졌잖아요. 예. 이거는 지금 위에서 앞에서 1월 달에 거래하고 좀 거래에서 이 답이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보시면 위로 올라가다가 이 윗꼬리를 강하게 물었죠. 근데 거래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저 자리에서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 샀을 거란 말이죠. 개인들이 맞아요. 개인들이 샀다면 여기서 물려 있는 거예요. 물려 있다면 떨어졌다가 다시 그 가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에서 매도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8,000원 구간에서는 앞에서의 거래에 대한 물량 소화를 좀 시키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YN택은 위쪽으로 이제 주면은 저는 8,100원 위쪽으로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만약에 8,1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좀 강하게 튀었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튀어 오를 때 파시라는 거죠. 아, 예. 아시겠죠? 8,1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네,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종목인가요? 광무요. 광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6,642요. 네. 비중 22%요. 6,640원대에 지금 비중이 22%? 네. 네. 이거 언제 사셨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요. 네. 예. 일주일 되셨어요? 아,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쵸. 일주일, 예. 최근에 최고점에서 매수해서 지금 떨어진 거네요. 네네. 네. 지금 제가 볼 때 이 회사를 혹시 그때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냥 선배 권유로. 그래요? 네. 자, 지금 이제 P캠텍 지분인수 소식으로 지난번에 이제 2월 달에 한번 주가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아마 네네. 지금 그 선배님께서 이게 이제 추천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2차전지 쪽 관련해서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2차전지 네. 첨가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작년에 있었거든요. 이제 올해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고 이제 계속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 광무라는 회사의 혹시 실적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실적은 확인 안 네. 해보셨죠? 네네. 네. 이 회사가 좀 적자를 계속 기록 중이었었어요. 네네.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흑자로 전환이 돌아서긴 했거든요. 근데 올해 실적이 좋아질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주가는 미리 좀 올라와 버렸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뭐냐면, 혹시 그 선배분께서 아마 그 전에 이 회사를 매수를 하고 계셨지 않았을까. 네네. 그죠? 네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미리 사셨을 것 같아요, 그분은. 왜냐면 광무는 지금 보세요. 매수하신 가격이 6,500원이잖아요. 이때부터 네.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앞에서 보세요. 2023년도에 최고점이 어디였나요? 비슷한 가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이때도 역시 비슷한 가격에서 또 많이 밀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6,500원 정도의 가격은 이제 6,500원, 6,600원 이런 가격은 매수하기보다는 밑에서 샀다면 위로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가격이에요, 사실은. 한 번쯤은.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도 앞에서 흐름을 잠깐 볼게요. 지금 광무가 올라갔다가 눌리고 다시 반등 줬다가 다시 밀리죠. 그죠? 지금도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는 자리거든요. 다음 반등 나오면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6,000원을 일단 목표 주가로 보시고 저는 반등 시 6,000원에서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과연 제발 이 목소리가 끝까지 그 상담 끝날 때까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한번 볼게요. 예, DR텍인데요. 네, 4217, 4217, 15%요. 15%요. 네네. 자, 4217이면은 4,217원. 자, 최근에 사셨어요? 좀 됐어요. 조금 되셨어요? 예, 예. 뭐 조금 됐다는 건 한 달 정도 뭐 이 정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죠? 네. 제가 지금 최근이라는 것도 한 달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네. 왜냐면 그 가격이 최근에 고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DR텍이 지금 올라갈 때 매수하고 나서부터 빠졌어요? 아니면 올라갔다 조금 빠졌나요? 올라갔다 빠졌어요. 한번 올라갔다 빠졌죠? 예. 그때 안 파셨네요? 이거 뭐 그거 계약 체결 몇 년 걸 뭐 실적 다 했다 해가지고 네. 네, 뭐 전망이 좋다 해가지고 많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지금 이제 한번 수주 소식이 한번 나왔었어요. 잭팟 수주라고 해서. 예. 그죠? 지금 되게 그 큰 수주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보니까 2조 원? 지난 예. 시장이 2조 원 정도 때였고. 자, 근데 사실 좀 희한한 게 일단 요번에 보니까 대규모 수출 소식이 한번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수조 원에 달한다.
이런 네네.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의료기기 배급사 이제 엑스트론에서 엑스트론 부분에서 협력하기로 MOU를 체결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여기서 이제 MOU라는 게 나와요. MOU라는 건 이제 양해각서라는 뜻이거든요. 네네. 그죠? 이 양해각서라는 건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강제력은 네. 강제력 자체는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MOU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아, 네. 일단은 DR텍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지금은 이제 시세가 저는 끝났다 이렇게 보진 않아요. 네네. 일시적으로 지난해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았지만 이 주가가 워낙에 지금 좀 최근에 좀 많이 빠져 내려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손해보고 나오지 않을 정도, 즉 4,500원 정도에서 탈출을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장기전으로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4,500원 왔다가 또 다시 빠지고 이 구간이 옆으로 이제 횡보한다라고 하죠. 이런 네. 구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올라왔을 때 4,500원에서 저는 탈출하고 나오시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요. 예.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23,500원에 15%요. 네, 23,500원에 지금 15%요. 네. 23,500원에 15%. 이제 제가 볼 때는 근데 되게 높은 가격에는 아니네요. 카카오 게임즈가 지금 뭐 11만 원, 막 10만 원 이런 데서 물려 계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7, 8만 원에서 물려서 이제 전화 주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물론 힘드시죠. 주가 빠졌으니까. 그리고 약간 불안할 거예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지니까. 그죠?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며칠 전에 올라오더만 또 내려가가지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빠지니까라고 제가 예. 표현했던 게 아직 바닥을 못 잡았어요.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제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볼게요. 그냥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흐름을 짚어드리면 이 회사는 지금 아래에서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주고 또 밀렸다가 요번에 이제 반등 주면서 이 23,500원짜리를 넘어서면 즉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한 가격을 넘어서면 이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빠져버리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수 가격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결국은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잘 팔고 나올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라면 저는 조금 기다리시면 23,500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달 기다리면 될까요? 기간은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정말 기간 물어볼 때마다 난감합니다. 네. 제가 뭐 진짜 다음에 그 한복 입고 올까요? 자, 부채 들고 와야 되겠어요. 자, 이거 카카오 게임즈는 기간이 이게 한 달이 될지 아니면 진짜 뭐 보름이 될지 빨리 될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간보다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꼭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목소리도 네. 되게 밝으신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호텔 신라고요. 네, 매수가가 7만 원입니다. 7만 원이에요. 계속 호텔 신라가 떨어지고 있어요. 한 1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먼저 조금 올라가길래 조금 샀더니 네, 계속 그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한도 없이 계속 떨어져요. 호텔 신라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호텔 신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데, 솔직히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종목들이 요즘에 네. 많이 있어요. 아, 예. 네. 그럼 호텔 신라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모레퍼시픽 아시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어요. 이 회사도 지금 앞에서 이렇게 보세요. 계속 바닥을 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언제 갈 거야? 안 간다고 막 사람들이 팔라고 난리였단 말이죠. 네, 절대 네. 화장품 사지 마라.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 근데 보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 버렸죠. 예, 올라왔어요. 근데 이 종목뿐 아니라 최근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다는 건 뭐냐면 결국 올라갈 종목들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이게 회사가 좀 문제가 있나 너무 좀 불안하기도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리 잡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는 좀 힘이 세요. 네. 거기에 호텔신라는 소비 관련주예요. 예, 그렇죠. 예. 소비 관련주라는 건 돈을 써야 된다는 건데 돈을 네. 쓰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돈이 있어야 쓰잖아요. 네. 근데 그 고금리 때문에 돈이 없어요 지금. 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리가 예. 핵심 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금리가 예. 일단 핵심적인 어떤 키의 역할을 해주고 예. 호텔신라는 지금은 저는 매수 가격이 7만 원이잖아요. 예. 손해보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아, 안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손해보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차라리 예. 지금 여기서 지금 5만 5천 원이니까 예. 5만 5천 원 아래에서 조금 추가 매수를 조금 이제 분할로 해서 뭐 2%씩 네. 해서 뭐 20%까지 만드셔도 상관없거든요. 예. 비중 낮춰가지고 가시면 조금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럼 한 1, 2년 걸릴까요? 자, 앞에서 제가 상담했잖아요. 기간을 물어보지 말라고요. 1, 2년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예,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져야 이게 좀 올라갈까요? 네, 떨어지는 신호가 오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서 아쉽지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상담 못 해드린 분들은 제가 또 평일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예, 평일에 오전 10시부터 해서 11시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방송 그때도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지금 딱 마치자마자 갈 겁니다. 강의장에서 여러분 뵐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